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이런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가결이냐 부결이냐, 또 부결되더라도 몇 표로 부결될 건지 관심이 높습니다. 가결되면 말할 것도 없고 부결되더라도 몇 표가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이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그동안 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네. 3건 자체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 체포 동의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설된 것인데 그동안 이제 비리에 너무 뒤에 숨어 있다라는 이제 그 비판이 있다 보니까 모든 정당들이 이거를 이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없애자라는 것에 이제 많은 공약들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난 대선 때 이런 공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지금 입장이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월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주목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아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일반인과 달리 체포 동의안 뒤에 숨는가? 그리고 또 야당 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는가? 뭐 이런 양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법과 원칙, 그리고 또 본인이 공약했던 것들, 말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라. 어제 정의당 대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문제는 아마 이제 의원들 입장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할 경우에 당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난을 어떻게 참을 것인지, 또 이번만 아니라 다음에 또 이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에는 부결시켜주고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당우사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월요일의 결과가 이후에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과 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회 표결을 앞둔 이재명 대표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전 기자회견에서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판사 앞에서 얘기하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영장 내용들을 보면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제가 그분 얘기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분 의견은 그분한테 들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오랑캐라는 발언까지 했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은 반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그분의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인데 한 장관 다음 주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보다 더 긴 시간을 할애할 거다,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는 당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떨까요?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길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 그 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또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은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좀 그렇죠. 비판이 있긴 했었는데 뭐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워낙 또 혐의가 중대하고 또 혐의가 굉장히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도 그 설명을 하고 나면은 좀 여야의 그런 격돌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칠봉 교수님,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민주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또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해서 그게 또 반발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너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이 뭐 영장에다 기재가 돼 있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했던 것처럼 담백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만 설명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도 너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까지 얘기하게 되면 도리어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면은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 정도 정신이면은 떳떳하고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무고하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본인이 억울한 점을 소명하면 되거든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영장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네, 저희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 보시면은 파란색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빨간색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뭐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절반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재밌어요. 보면은 이제 진영 논리로 딱 갈린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0% 가량이 뭐 부결이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된다, 가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또 민주당 쪽에서는 70% 이상 또 압도적으로 하는데 재밌는 거는 호남 지역의 여론을 보면요,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45대 45로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되느냐는 여론에 있어서는 호남 지역에서도 45대 45면 이게 좀 아주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는 그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높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그러면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없애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한 그 여론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18년 6월에 있었던 권성동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때도 본인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문제가 되니까 회기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본인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무죄를 무죄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모델을 좀 당당하게 따르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좀 그런 행태가 그 행동이 좀 꾀죄죄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규 의원께서 방금 전 말씀하신 여론조사 내용, 호남 지역 내용은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부결 이후
이 대표 거취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표결 이후에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터져 나오는데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신의 한 수를 언급하며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좀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뭐 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걸 또 장황하게 또 붙였어요. 그건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예,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뭐 사퇴하는 거 또는 뭐 공천권을 내려놓는 게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한 4개월 전부터 공천 준비가 시작되는데 뭐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은 들어갔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네, 얘기가 불거지자 정성호 의원은 당장 사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도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추가 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떨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이 대표도 고민이 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재판에 참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예정돼 있는 지금 또 앞으로 기다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번에는 뭐 부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끌 수 있을까? 왜냐하면 4월 10일이면 선거가 딱 1년 남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즉 본인이 뒤로 이선 후퇴하고 네. 결국은 당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예전에 YS나 DJ 같은 경우는 대표가 아니더라도 총재가 아니더라도 이 장악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당선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게 다 끊어집니다. 즉 그나마 지금 결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천권 하나거든요. 즉 당대표로서 공천권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 있지만 네. 당대표가 아니면 그 친명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놓을 수가 없고 둘째는 지금 구속돼 있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분들이 만약에 대표직을 잃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본인이 유리한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정성호 의원이 그 특별면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자 조금만 참으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된다. 그것 때문에 참은 거거든요. 문제는 네. 당대표에서 내려오는 순간 거기서 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성호 의원도 신의 한 수라고 그러지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라는 권한을 끝까지 가지고 와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의원들하고 충돌한다는 거죠. 예. 의원들은 나도 살아야 되는데 당신만 살아서 안 된다. 이거 충돌되면서 지난번 원로에 나왔던 권노갑 고문이 이야기했던 자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음번부터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 일반적 정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다음번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기소 시에는 직무정지라는 당원 80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면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단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게 지난해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한 사안 아닌가요? 만약에 직무정지가 된다면 당무위원회 의장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의장이 된다면 재척 사유가 돼서 본인은 빠지고 하겠죠. 그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조항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렇게 300몇 군데 압수수색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도 시켜놓고.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한 번만 신청할 게 아니라 계속 신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민주당에게 와해를 시키고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직무를 정지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 해도 특별히 대표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검찰이 정치적 어떤 그 권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그런 예컨대 뭐 대표가 명확하게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 모두에게 인정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이 당헌 80조 때문에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방탄 논란에 대표직 사퇴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심의위 카드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한 일간지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이 검찰 수사심의위 이것은 어떤 것이고 또 검찰이 소집 신청서를 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심의라는 것은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과의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검찰이 그 기소와 관련해서는 그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참여, 뭐 전문가 내지는 외부인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좀 검찰권에 대한 견제를 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 심의에 대한 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향후에 뭐 기소 여부나 뭐 수사 재개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할청에 수사심의 소집 신청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부의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은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그 결정에 대해서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검찰이 뭐 수용을 합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불수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번 고민은 할 수 있겠으나 뭐 검찰이 구속력을 가지고서 속박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심의 결과가 강제력은 없어도 뭐 수사 중단, 뭐 불기소 결정 이런 결정이 나오면은 이 대표로서는 분위기 반전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검찰로서는 뭐 수사 정당성이 흔들리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반대로 기소 의견이 나오면은 수사 심의 카드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요, 박성규 의원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2020년 6월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케이스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내는 게 이제 오히려 당시 검찰이 이 이재용 회장을 이제 기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이 이걸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그때 뭐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고 그냥 밀어붙일 수 있고 그 선례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 그리고 그런 반전의 계기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 기사 잘 읽어보면 양날의 칼이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은 될 수 있는데 대단한 카드는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카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자, 이 와중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결국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명의로 3월 1일 오후 2시 임시회가 이제 소집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3일절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양인가요? 제가 국회를 꽤 오랫동안 뭐 취재를 해왔습니다. 한 30년 해왔는데 이렇게 공휴일 날 국회에 소집된 거는 참 처음 봅니다. 그런가요? 3일째 기념식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뭐하러 국회를 소집을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회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이제 뭐 퐁당퐁당해서 이제 뭐 홀수날 짝수해 이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는 상임국회 이제 항상 열리는 국회 이걸 지향을 하면서 1월과 7월을 빼고는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6월까지 자동으로 소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8월 국회가 8월 15일인가 16일부터 소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가 돼 있고 그럼 1년에 딱 2달만 빼고는 국회가 다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1월 국회 원래 열리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국회 말고 이제 다른 뭐 외부 활동이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월 국회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아무도 못했습니다. 1월 국회 때. 근데 바로 이재명 대표 이 방탄 때문에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통용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기 중에 아닌 데는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3명인가 이분들이 그 비리 혐의로 해서 그 체포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그 상임 그 국회 이제 방탄하려고 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원래 국회 소집은 3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집 그 3일 안에 체포된 적이 있어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방탄을 안 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 일일날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일일날 예를 들어서 국회가 안 열리면 집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일날 또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일하려고 열까요? 이날 전부 다 지금 요 세종문화회관 가서 3.1절 기념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날 연다는 거는 결국 방탄 이유밖에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방탄하겠다는 인정한 거예요. 과연 국회가 정말 일을 하려고 국회를 여는 것인지 이렇게 회기를 열면 국회의원들한테 또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수당을 다 지급해야 돼요. 회기 수당을.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도 내고 본인들은 또 방탄도 하고 도대체 국회를 이 상임국회를 하라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3월 1일을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네. 국회법에 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임시회는 매달 1일 그리고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매달 2월부터 6월까지 중에 3월 1일만 공휴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네.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일단 국회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네. 일요일 날, 그러니까 쉬는 날 연다고 해서 그게 법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공휴일날은 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열든 2일 날 열든 거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현정 의원은 일도 안 하면서 연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죠. 1일부터 열지 2일부터 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 합의를 해서 여는 경우들은 많기 때문에 아마 뭐 예. 야당은 반대해서 여당이 반대해서 아마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할 것 같은데 뭐 1일이든 2일이든 열심히 열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대표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자택을 이틀 동안 압수수색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집과 구치소는 물론 경기도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는 이미 13번 이상 압수수색이 진행돼서 도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무엇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사용하는 집무실과 개인 컴퓨터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 새 청사의 새 컴퓨터 압수수색을 왜 하는 거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까지 지어보니까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작년 7월에 취임한 김동연 지사의 PC가 20년 1월에 퇴직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김동연 지사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13번째입니다. 한 달에 2번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무려 332건이나 이뤄졌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치다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저런 식으로 의혹이 많았던 이런 정치인도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는 쌍방울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자금 내지는 그런 뭐 금전의 저수지 아니었냐 이런 의혹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뭐 대북 송금 또 심지어 평화부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속돼 있거든요. 뇌물 혐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과잉 수사를 문제 삼는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적폐 수사 때 그 보수 인사들이 200명 가까이 그냥 붙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도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특수부를 당시에는 확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비춰 봤을 때는 저는 뭐 통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근데 332번 가운데는 뭐 또 굉장히 약식적인 것도 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을 뭐 이렇게 들어가서 다 뒤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렇게 못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무실 어디 가서 뭘 하라 돼 있고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이쪽 방에서 압수수색을 하다가 저쪽 방을 압수수색하려고 그러니까 추가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검사들이 기다렸습니다. 영장 발부될 때까지. 네. 그리고 영장은요, 검찰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발부되는 것이지 이 332건을 검찰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법인카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법인카드 쓴 곳을 전부 다 압수했습니다. 그 다 카운팅이 된 거예요. 아, 네. 한 곳, 그러니까 한 곳. 예를 들어서 네. 이 사건이 지금 큰 것만 8건입니다. 네. 8건에 지금 관련자 구속된 사람만 지금 수십 명이고요. 관련자들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 법인카드 하나 쓴데 한 군데 그 식당 다 한 건으로 다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한 걸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검찰이 이렇게 332건 한다? 이 요즘 이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게 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디 하나 내주면 건문 하나를 다 뭐 예를 들어서 압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본인도 아실 텐데 이거를 본인이 뭔가 과도하다고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는 과연 이 제1야당 대표가 있었는지 그것 자체도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